사건 1년 전. 이거 당신 베개 속에 넣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피하는데 좋대. 당신은 사교성이 좋아 금방 사람을 사귀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오해도 많이 생겨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러긴 한데 웬 부적? 당신 이런 것도 믿어요? 난 카톨릭이라 필요 없는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잖아. 어떻게 보면 카톨릭도 제사만 안 지냈지. 망자 좋은 곳에 가라고 올리잖아. 하긴 잘 써진 부적은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 근데 당신이 직접 점집을 찾아간 거야? 천하의 신 박사님께서? 내가 점집을 간 게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 만나는데 커피숍에서 만났어. 차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내 얼굴을 보더니 말릴 틈도 없이 점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이거 써줬어. 그럼 돈 줬겠네? 부적도 굿하고 비슷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던데. 얼마 줬어요? 아니, 그냥 써주는 거라고 자기가 마신 커피값으로 대신하자길래 사람들 보기도 민망해서 내가 내줬어. 그런 거야? 정말 싸게 샀네? 근데 그 무당이란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데? 기가 약하니까 사람 조심하래. 사람들마다 고유의 기가 있는데 기가 센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오히려 기를 빨리는 운명이라 조심하라고 나도 하나 써줬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웃긴 말이지 않아? 내 주변 임원이나 머리 좋고 기 센 연구원들이 바글거리는데 당연히 기가 빨리지 안 빨리겠어? 그래도 사람들이 눈이 있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네. 잘난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당연히 힘들지. 근데 또 써줬단 말이야? 그건 어디 있는데?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놨어. 옷 갈아입을 때마다 넣고 다니라고 주길래 주머니에 넣어놨어. 그 여자 진짜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줬어요? 아니, 나만 봐줬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가면서 나를 보더니 또 볼 거예요 하고 나가던데? 또 본다고? 아니, 당신이 점집을 가는 것도 아닌데 또 보긴 뭘 본다는 거야? 이상한 여자네. 아이, 나도 몰라. 그냥 이상한 여자 만났다 생각하고 마는 거지 뭐. 정말 만난 일이 있겠어? 나 배고파. 다 됐어요. 애들도 학원 안 가고 바로 온다고 했으니까 모처럼 가족 모두 먹을 수 있네? 100년 만인 것 같다. 애들이 학원을 안 가? 무슨 일 있어? 이 녀석들 벌써부터 농팽이야? 아니, 그냥 오늘은 학원 갈 마음이 없다고 칭얼거리길래 그럼 집으로 와라 했더니 좋다면서 온다던데? 당신은 다 좋은데 애들을 너무 느슨하게 키워.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명문대로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이 사실 어머니가 아시면 당신 요절해. 공부 욕심이 많은 분한테는 지금 당신 행동 마이너스야. 알아? 아이고, 누가 박사님 아니랄까봐.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애들 공부하는 노예야? 다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게 하며 지내는데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크나큰 간섭이 되어 목을 조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한두 번은 편하게 쉴 수 있게 숨통 역할도 부모의 일 중에 하나라고요. 아시겠어요? 신나는 신박사님? 그놈의 박사 소리 좀 그만해. 지겨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박사하니까 동네 개 이름 같잖아. 어머, 잘난 사람 잘났다고 축켜 세우는데 그것도 싫다네? 어서 씻어요. 오늘 해물탕 기가 막히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해물탕? 오, 우리 어부인 간만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시네? 제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 박사까지 딴 재원이었습니다. 덕분에 대기업 중 최고의 회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평범하게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지 15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정하진 않지만 한 번씩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과 저를 닮아 사교성이 좋은 두 아들까지 나름 행복하다 지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한 틈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내연녀 입사 3개월 차. 몇 달 후에 거짓말 같은 일이 남편에게 생겼습니다.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났다던 여자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특별 채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소위 신발이 좋기로 회사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무당인 여자를 뽑은 이유는
혹여 회사에 안 좋은 기운이나 신입을 뽑을 때 신입들 모르게 관상도 보기도 하기에 특별히 치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신기해하며 말할 때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수석님, 지금 우리 영구동에 신년 운세 봐준다고 그분이 오셨어요. 사장님이 휴식 좀 가지라고 보내셨대요? 이러다 회사에 신당 들여놓겠네. 관심 없어. 점쟁이들 다 안 좋은 이야기로 현혹시켜 돈 뺏는 집단들이야. 왜요? 같이 가면 좋잖아요. 같이 가요. 저 장가 언제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기 애인 없는 걸 왜 점쟁이한테 물어보나? 그리고 애인이 생긴다고 해도 점쟁이가 결혼해? 자네가 할 건데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지 점쟁이에게 왜 허락을 받아? 점쟁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려고? 수성님 이럴 때 보면 완전 꼰대야. 생긴 건 멀쩡히 잘생기셔놓고는 말하는 게 우리 할머니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지독한 크리스찬이라서 점술가들은 다 악마래요. 거 봐. 어르신도 점이 쓸데없는 거라고 알고 계신 거야. 근데 내가 꼰대야? 나처럼 젊은 생각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40대 아저씨가 어딨다고 그래. 꼰대로 보는 유연구원도 후배들에게 지적질 많이 하지? 그럼 유연구원도 꼰대인 거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십니까? 제가 수석님한테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꼰대래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럼 저기 오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당신이 꼰대인지 아닌지. 여기까지 들어왔어? 한복 안 입었네? 화장도 수수하고 저렇게 보니 일반 사원 같은데? 그쵸? 나도 처음에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그냥 예쁜 누나 같단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봐주실 거죠? 그럼요.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뵀던 분이 여기 있네요. 거봐요. 제가 다시 만날 거라고 했죠? 수석님, 뭡니까? 서로 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몰래 전 보셨습니까? 보긴 뭘 봐. 근데 다들 일 안 할 거야? 이번 주 내내 야근으로 뱅뱅이 돌려봐? 지금 이 순간은 수석님 말씀보단 사장님이 하소한 휴식을 즐기는 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요즘 되는 일이 없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뭐라도 좋은 소리 좀 해주세요. 아, 맞다. 저 주식 투자했는데 오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뽑은 사람이라 관심은 없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점술가라고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를 정도로 오히려 일반 직원들보다 더 수수한 차림과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점사를 보는 동안 점술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 봤으니 일어나야겠네요. 아직 아닙니다. 여기 우리 회사 최고의 브레인 신승진 수석님 좀 봐주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갈굴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회식을 시켜줄지 그런 거 말입니다. 옳소! 오늘 10월 마지막 말인데 회식 좀 시켜주세요. 아직 운영비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석님. 자네들 어디서 애교질이야. 여기서 더 오버하면 회식이 아니라 그냥 더 일 시킬 수 있어? 잘하겠습니다. 충성! 그럼 저희들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살님 수고하십시오. 고마워요. 수석님이라고 했던가요? 직급이 높은가 보군요. 하긴 얼굴에서도 권자의 느낌이 있네요. 지난번에 봐드렸으니 안 보셔도 되겠네요. 부인은 효과 좀 봤다고 하던가요? 네? 아, 네. 그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땐 웃긴 상황이었는데 부적은 고마웠습니다. 이상하다. 그거 효과 좋은 부적인데? 뭐 아무튼 저에게 볼 일 없으면 그만 가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아참, 일전에 제가 드린 부적이 2개였죠? 하나는 커피값으로 대신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뭘로 계산하실 건가요? 가격이 좀 될 것 같은데? 2장 값이 커피값 아니었습니까? 저 꽤 알아주는 점술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적도 비싸죠. 기분이다. 반값으로 드리죠. 아, 그래요? 얼마인가요? 제가 바로 드릴... 매사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면 삶이 고단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전 빚지고 못 사는 사람이라서요. 돈이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수성님 본가에 좀 가십시다. 네? 저희 집은 무슨 일로? 어머님이 불심이 대단하시네요. 인사드리고 싶으니 너무 이상하게 보진 말아요. 언제가 좋을까요? 남편 외도 1개월 차. 남편과 점술가인 내연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저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특수하다 보니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는 회사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기에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그런 남편에 대한 이해로 저와 셋이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외도가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점술가인 내연가에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직접 와보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제가 늘 불공들인 보람이 있네요. 우리 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요? 보살님만 믿으니까 그저 잘 될 수만 있게 해주세요. 어머님, 집안의 기운이 크게 좋진 않네요. 잠시만요. 확실히 좋은 기운보단 안 좋은 기운이 크네요. 결혼하고 이곳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기운이 안 좋다뇨. 비록 남편은 일찍 갔어도 자식들은 다 잘 됐는데요. 집도 사람처럼 기운이 서려 있는 거 아시죠? 좋은 기운을 만나야 서로가 합이 잘 맞아서 자자손손 좋은 기운으로 번창하는데 여긴 합이 그리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없네요. 아드님은 운이 좋아 잘 되었지만 손주가 2명 있네요. 네, 저에게는 생명 같은 귀한 손주들입니다. 여직 자식도 있지만 아들에게서 낳은 손주들은 집안을 이어야 하는 임무가 있어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진 씨는 여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되면서 나가 살았어요. 아니, 우리 집 터가 그렇게 안 좋나요? 마구 나쁘진 않지만 간단한 굿을 통해서 집안을 지키는 조왕신을 달래주는 것이 좋겠네요. 혹시 굿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굿이라고 하면 큰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나쁜 기운을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 며느라가가 가톨릭 집안이라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불상도 내 방에만 놓고 살고 있어요. 역시 그랬네요. 그러니까 더 그런 기운이 있었네요. 뭐가 말입니까? 며느리 종교가 우리랑 틀려서 집안의 기운도 틀어진 겁니다. 이번 굿은 간단한 것이니까 며느리에겐 굳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보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어머니만 보고 싶다고 하더니 갑자기 집은 왜? 난 우리 집 아늑하고 좋은데. 집에 계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집안의 기운도 함께 보는 거예요. 크게 무서워하지 말아요. 어머님, 하실 건가요? 내 새끼들이 잘 된다면 못할 게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내일 새벽 기도를 올리고 좋은 날을 잡아 드릴 테니 그때 해보시는 걸로 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인연을 우리 아들 곁에 있다니 정말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집에 가장 밝은 곳에 식물도 많이 키우시고 거울은 집안의 흐름을 반사하니까 입구 쪽이 아니라 화장실이나 옷장 안에 설치하시고 거울은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풍수지리에 도움되니까 참고하세요. 네네, 그러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요. 많이 바쁘신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놓으세요. 제가 아드님보다 2살 위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님 같은 분이니까 딸처럼 편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엄마하고 나이도 비슷하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로 잘 모실게요. 그럴까? 그래도 될까? 아들, 뭐하니? 너도 곁에 앉아라. 어머니, 여기저기 전보러 다니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서린 씨에게 말씀하세요. 서린 씨? 이름도 정말 영험하네. 잠시 기다려요.
다과 좀 가져올게요.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가 있나? 물만 주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자기 부인은 요즘 어때? 당신이 좀 부족 덕분인지 밖에 나가는 것도 자주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대. 내가 회사 일로 바빠서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지만 볼 때마다 차분한 기분이 들어서 에너지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 그럴 거야. 내가 사주 보니까 지나치게 긍정적인 성격이더라고. 그거 결코 좋은 것은 아니야. 껍데기만 있다는 뜻도 있으니까 조금 눌러주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을 거야. 고마워. 서린 씨 덕분에 요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인가 봐. 아, 참. 지난번에 말한 돈은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봐. 그런 일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말 좀 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니까 그러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미안하게 왜 그래? 좀 더 좋은 터에 신당을 차리면 좋다고 하는 말 들었는데 어떻게 도움을 안 줘? 난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 회사하고 계획도 끝나가지? 이제 뭐 할 거야? 우리 할머니가 요즘 불편하시다고 하네. 돈도 안 되는 곳에 다니면서 기도가 소원해졌다고 새로 바꾼 신당에서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시네. 그럼 우린 자주 못 보는 거야? 난 서리 씨 하루라도 안 보면 힘든데? 여기 당신 본가네요. 어머님 들으면 기염하시겠네. 나도 당신이 너무 좋아. 내가 당신 잘 되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새로운 신당에서 기도 올리면 더 좋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손 사장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끝이라는 게 아쉽네요. 아닙니다. 원래 약속한 시간이었으니 그동안 저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길 바래요. 아닙니다. 덕분에 좋은 인재들도 많이 뽑고 회사에 안 좋은 기부도 잡아주었으니 오히려 고맙습니다. 수성님은 요즘 얼굴이 좋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분 사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장님은 여기 신승진 수석님을 곁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보니 저희 할머니께서 기분이 좋은지 저에게 자꾸 말을 시키네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나쁜 말 말고 좋은 말만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귀상이라 서로 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서 회사도 크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단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매 역할만 하는데 저까지 기분이 좋네요. 우리 할머니가 좀처럼 기분 좋은 거 내색 안 하는데 정말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석님 입사할 때 제가 직접 뽑았는데 역시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군요. 어머, 그러셨어요? 역시 귀상은 귀상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사실이네요. 수석님, 앞으로 우리 회사에 더 큰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보필하겠습니다. 정말 든든한 말씀입니다. 이런, 그만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신당을 꾸미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 사적인 용무로 오신다면 더 많은 담소를 나누겠습니다. 그러시죠. 수석님이 가시는 길 안내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시죠. 사장실 밖. 갑자기 사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법이 어딨어. 놀랬잖아. 그리고 우리 사이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두고 봐. 내년 승진 때 좋은 일 있을 테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오면 더 말할 테니까 자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보세요. 점술가와 일반인 연인 사이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 그런가? 곧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들어갈래? 한동안 산속에서 기도 올려야 하니까 간만에 고기 좀 먹어볼까? 기력 보충엔 남의 살이 제격이지.
아는 전화인데? 받아봐. 여보세요? 당신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곧 점심이지. 이리 좀 와주면 안 될까? 왜? 나 외부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급하지 않으면 일찍 들어갈게.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우석이가 좀 다쳤어. 여기 응급실이야. 그래서 좀 와달라고. 우석이가 왜? 어떻게 맞길래 애가 다쳐? 어느 병원이야? 얼마나 다쳤는데? 지난번에 우연이가 아프더니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녀석들 조심 좀 하지. 체육 수업에 배구하다가 미끌려서 발목이 접질렀는데 인대 손상이 크대. 한 달 넘게 깁스하고 다녀야 한대. 크게 바쁘지 않으면 와줬으면 좋겠어. 우석이가 놀랬는지 아빠를 좀 찾네. 중학교까지 올라간 녀석이 아직도 애라 그런지 어리광이 좀 있어. 어떻게 안 될까? 알았어.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할 테니까 입원실 잡으면 문자 남겨. 의연이도 곁에 있으니까 와서 좀 진정시켜줘. 이럴 때 엄마보다는 아빠가 낫잖아. 그럼 연락 줘. 내 말이 맞지? 그러게. 당신이 조만간 막내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더니 진짜네? 지금 가봐야 하나? 아니, 당신 아니라도 부인이 할 수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안 좋은 기운은 돌게 되어 있으니 중요한 시기에 당장은 말고 퇴근하고 가는 게 나을 거야. 나 배고파. 사건 발생일.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이상한 일이 바로 돈이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돈에 관심도 없던 남편이 친구가 사업하다 어려워졌다며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거나 회사에서 사고가 생겨서 집에 못 들어오겠다는 말도 자주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즈음에 아이들이 이상하게 자주 다치고 아프면서 남편보단 두 아들들 걱정에 온 마음이 가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친구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진실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는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모텔을 운영하는데 남편을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의심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웃어 넘겼지만 한두 번씩 걸려오는 전화는 늘 같은 말이었고 급기야 제대로 확인했다는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들어간 거 본 거야? 확실해? 근처야. 그래, 알았어. 내가 이따 전화할게. 친구가 점심때쯤 들어간 걸 보았다고 하였고 저는 당장 말한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모텔 입구에 들어서자 들어가기가 두려워져 저는 주차장을 먼저 찾았는데 그곳에 정말 남편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작정 남편 차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기 덕분이야. 오늘 아침에 승진 발표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고마워. 당신 말고 승진할 사람이 없어 보였어. 내가 더 고맙지. 그 큰 돈까지 마련해주어서 내가 살았으니까. 여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여기서 뭐해요? 여긴 회사가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부인이야? 안녕하세요. 손설입니다. 실물을 보니 더 아름답네요.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은 이유 없습니다. 손설인? 손설인... 점술가? 여보, 그게... 요즘은 모텔에서 점도 봐? 당신 말고 손설인 씨가 답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여기가 신당인가요? 알면서 뭘 물어. 이제 네 남자 아니고 내 남자야. 처음 보는데 남편 소유권을 주장하시나요? 대단하네요. 보통 이럴 때 용서를 구하지 않나요? 왜 당당해요? 사귀는 사이니까. 그나저나 남편 뒷공무니까지 쫓아다닐 정도로 한가해? 아이들이 많이 아플 텐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저주라도 퍼부었어? 내가 점술가니까. 지금 당신 눈만 봐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알겠네. 남편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 안 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바람 피우는데 걱정을 왜 해요? 당신 요즘 이상하다 싶더니 고작 점술가랑 놀아나느라 그랬던 거야? 어머님도 요즘 용한 점술가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머님한테까지 소개시켜드렸어? 좋은 일로 소개시켜준 게 전부야.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야. 그나저나 당신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게 지금 중요해? 아니다. 중요하겠다. 앞으로 바람 피우려면 이 근처에서 지저분한 짓거리 하지 마. 여기 내 친구도 모텔 장사하는 곳이야. 당신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지? 자기야, 내가 그랬지? 자기 부인 한성격해서 잡아먹힐 거라고. 뭐요? 잡아먹혀요? 당신이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래. 그리고 오늘 승진 발표도 이 사람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당신이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고. 이제 편까지 들어? 당신이 이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라고. 세뇌당하고 있다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인데 무슨 소리야? 자기, 내가 자기 못 살게 굴었어? 아니면 내가 뭘 바라기라도 했어? 아니야. 내가 좋아서 도와준 것밖에 없어. 당신은 나한테 뭘 요구한 적이 없어. 기가 찬다. 제대로 엮었네. 그리고 당신, 내가 이대로 있을 줄 아나 본데 성격 더러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기대해. 사건 당일, 외도 덕분인지 남편은 회사에 일이 많이 없다면서 집으로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자꾸 아프고 다쳤던 아이들도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남편과 함께 등산이며 캠핑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외도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간 가져간 돈과 예전보단 덜하지만 간간히 드나드는 모텔 모습까지 모두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저는 형사와 함께 더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받은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는 부분이기에 빼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 그것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께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안 좋은 일을 겪는다며 도움받고 싶다고 했더니 소개시켜주기로 했어요. 이때 부적값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 문자에 적힌 대로 와주세요. 몇 시간 후. 어머님, 여기입니다. 아이, 집에서 봐도 되는데. 어머님도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실까봐 불렀어요. 모처럼 소개시켜준 분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면서 물어볼 것도 많고요. 우리 며느리가 기특하기도 하다. 맞다. 내가 그분께 신세를 많이 졌으니 네가 대신 좀 인사드려라.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곧 오실 거야. 아, 저기 오신다. 손보살님, 여기입니다. 예상대로 점술관은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용하시다면서요? 사실은 제가 카톨릭 집안이라 점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볼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 다른 문제는 없으세요? 저는 아무 일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손주들이 알 수 없이 자꾸 아프고 다친다고 하네요. 제가 걱정할까봐 우리 며느라가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련하겠으리. 며느님이 꽤나 신중한 성격이신가 봅니다. 워낙 밝은 성격에 신중하기도 해서 저보다 더 생각이 깊은 아이랍니다. 어머니는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좀 바쁜데 빨리 끝내시죠? 아니, 우리 며느리가 점심 대접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함께 가시죠. 그냥 보내면 우리가 서운해서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부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적값하고 지난번에 굿하고 너무 감사해서 거마비 조금 넣었습니다.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주신 거니까 잘 받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설이 씨? 누구신가?
점실 가라고 하시더니 한눈에 알아보는 분은 없나 봅니다. 형사입니다. 당신을 신승진 씨에게 편취한 금액과 현재 받은 돈까지 사기죄로 현장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신정아 씨가 당신을 남편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고소가 접수되어서 고지해드립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어머님, 어머니 아들이 이 여자한테 세뇌당해서 2억 가까운 돈을 사기당했고 그것도 모자라 불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에 들어갔고 상간녀로 어머님이 귀한 분이라고 여긴 손설인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다니? 미란다 고소 다 하였으니까 함께 서해 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나 어디 함부로 할머니 몸에 손을 대는 게야? 할머니요?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니야. 할머니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어서 너희들이 함부로 만져서 노하셨어.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모실 테니까 가실까요? 네 년이 살아있는 악기였구나? 할멈, 이제 당신 집안은 끝이야. 저 며느리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거야. 조용히 하세요.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업무 방해죄까지 더해질 수 있어요. 신정아 씨는 참고인 조사로 남편과 함께 서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내연녀는 형사와 함께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에게는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가, 다시 생각해볼 의향은 없는 거냐? 지금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들이자 애들 아빠가 저 여자의 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믿고 있고 그 많은 돈들을 저 여자에게 다 바치고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 여자와 관계를 끊으세요. 저 여자는 그저 사기꾼이자 불륜녀에 불과해요. 어쩌면 좋니? 이제 우리 집에 망조가 들었네. 저 보살 말처럼 우리 집 망조 들었어. 망조를 들게 하는 건 귀신도 터도 아니에요. 다 어머니와 아범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생긴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남편 역시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서 소송과 함께 상간녀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두 아들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말하였고 아이들의 선택은 남편이 아닌 저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자리를 피하는 게 낫겠다며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와 두 아들들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기죄로 고소한 상간녀는 구치소에서 형량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 꼴 조롱하러 왔어? 잘 아시네요.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주셨네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돈은 가지고 있나요? 네 남편이 준 돈이 있으니 그 돈 도로 돌려주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어? 신내림 받으셨다면서 좋은 일에 쓰셔야지. 이런 지저분한 일로 쓰시면 그 또한 천벌받아요. 내가 천벌이 아니라 네 남편이 천벌받을 거고 너도 결코 좋은 말년을 보내지 못해. 뭐요? 왜? 천벌받는다니까 무서워?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재밌는 얘기요? 당신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네요. 네 남편 나 아니었어도 은근한 바람기가 있어서 언제건 들킬 사람이었어. 나 만나기 전부터 여자들이 네 남편 품에 들락달락한 거 알아? 몰랐겠지. 전부 회사 사람들하고 났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놀아난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지. 내 덕분에 이렇게라도 알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해. 역시 점쟁이는 다르네요. 그래서요? 이제 이혼할 건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맞아. 이혼하길 잘했어. 그럼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너도 바람 피울 팔자야. 재혼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새로운 남자 찾아 떠날 팔자야. 악담 하나 시원하게 하시네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노하신 우리 할머니가 내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 꼬셔서 돈 뺏고 돌아다니셨어요? 사기죄로 이미 전과도 있던 분이던데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오고 나서 그런 짓 접었어. 어쩌나? 근데 이렇게 구치소에 앉아있잖아요. 벌은 남 주겠어요?
말이 좋아 가스라이팅이지. 신을 앞세워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뻔뻔하단 생각 안 들어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오늘 온 이유는 당신 덕분에 이혼한다는 사실과 같은 죄로 형량이 무거울 거라는 말을 전해주러 왔어요. 눈물 나게 고맙네. 남자 품이, 아니, 법무부 입을 끌어안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 할머니 신이라는 잡신과 함께. 고마워. 마지막 경고는 듣고 가. 당신 두 아들 중 한 명이 곧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되라고 매일 기도를 올렸거든. 할머니가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 악담 고마워요. 그 악담 잘 맞는지 확인하며 살게요.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상간녀 고소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남은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집을 팔고 두 아들을 데리고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악담이라던 아들들 중 한 명은 죽을 거라는 예언은 거짓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저 역시 재혼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제 전공인 미술로 현재는 문화센터에서 주부들을 위한 취미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함께 미술을 접어야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하며 살고 있고 두 아들들에게 가스라이팅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사람들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